직문즉답 화두 타파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나선 화두 타파. 깨침의 길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나선 화두 타파이다. 화두 타파는 고정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깨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또 다른 자신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치 자신의 모든 성을 허물고 다시 새로운 궁전을 짓는 것과도 같다. 예전에는 성의 주민이었지만 새로 지은 궁전에서는 자신이 주인이다. 즉 세상이 만들어 놓고 규정되어 진 모든 가치관을 허물고 자신만의 의식의 경계를 홀로 넘어서는 것이다. 참선 수행의 방법 중 연불을 외우며 선정에 드는 연불선은 연불에 몰입하면 자아는 사라지지만 의식의 경계를 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조사선은 옛 선사의 가르침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체득한 상태가 아니기에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묵조선은 그치고 멈추는 사마타에 중점을 두기에 살아있는 선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혜와 직관이 약하여 의식의 경계를 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묘묘왕 애호의 사인선의 경우 물을 응시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사인선이 지향하는 선법은 묵조선에 가까우며 사인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달리 어떠한 참선법도 가나선처럼 단박에 자신의 의식을 뛰어넘는 확실한 참선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나선 화두타파는 그만큼 정확하고 단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수행자에게는 제일 어려운 참선법이다. 무문관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3년 수행 정진하여도 가나선 화두타파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수행자가 화두타파하였다고 하여도 부족하고 미진하며 만족스럽지 않게 화두타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제자가 화두를 타파했다고 하니 정말로 화두타파를 했는지 스승이 제자의 화두타파를 점검하려고 하여도 스승 자체가 화두타파가 미진한 상태여서 정확한 점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화두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깨침에는 본래 스승이란 필요 없으며 혼자만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화두타파에 있어서만큼은 당대 최고 스승을 만나야 한다. 즉 화두타파를 정확히 한 스승에게서 화두를 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화두타파 후 점검을 받는 것도 그 스승에게 받아야 한다. 몇 마디 스승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스승이 화두를 줄 것이다. 묻또는 부모 미생전 혹은 나는 누구인가 등등. 또는 대화 나누는 도중에 대화 자체가 화두가 될 수도 있다. 화두는 어떤 형식과 방법에도 제약이 없다. 자신에게 맞는 화두를 주면 그것을 화두로 들면 된다. 간혹 도무지 화두 타파가 안 되는 경우는 스승이 화두를 바꾸어 주기도 한다. 여기서 힌트는 행복한 상태에서는 화두가 머릿속에서 잘 안 돌아간다. 자신이 지극히 괴롭고 힘든 상태여야지 화두가 더 잘 돌아간다. 의식의 아이러니는 그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화두 타파의 순간은 괴로울 때가 아닌 모든 것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평온할 때 찾아온다. 또 하나의 힌트는 화두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화두 타파의 핵심은 의심이다.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의식을 의심하여 해답 없는 해답에 자신의 의식이 궁지에 몰려야 한다. 이렇게 매 순간 그리고 밤낮으로 화두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야 한다. 물론 꿈속에서도 화두는 돌아가며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 3일 3주 30일 3개월 아무리 늦어도 3년이면 화두 타파된다. 치열한 만큼이나 화두 타파는 빠르다. 미칠 지경을 몇 번 넘고 포기하듯 무념해질 때 그때 불현듯 생각지도 않던 화두가 갑자기 타파된다. 마침내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신이 된 것도 아니고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다. 오롯한 자신의 또 다른 의식과의 대면이다. 이것이 바로 참나이며 영혼이다. 이렇게 되면 미련이 사라지고 집착이 현저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공성과 무아가 자신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와서 외부에 있는 존재를 탐구해야 한다.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자는 더는 자신의 내부에 있을 수 없다. 깨침이란 존재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공성과 무아로 실제하는 존재를 들여다보고 견주어 봐야 한다. 이 길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길이 아니며 더욱이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알면 알수록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과 함께하게 된다. 일단 화두가 타파되면 어디 가서도 큰 소리 할 수 있게 된다. 선문답이 저절로 되며 웬만한 것은 모두 해결된다. 아무튼 화두타파는 화두타파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 새로 지은 왕궁의 주인이 되어 왕국을 끝없이 가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끝없이 화두를 들어야 하고 타파되어야 한다.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낼 때까지 말이다. 화두타파는 존재를 들여다보는 열쇠이다. 화두타파 없이 존재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존재 시스템이란 인간의 의식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힌두교의 참나 상태에서도 존재 시스템은 드러나지만 그들은 참나에 집착하게 되어 존재와 합의를 이루기에 결국 참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가나선 화두 타파에 따라 존재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아와 공성을 통하여 존재 시스템의 부조리를 알게 되어 무여열반에 들어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된다. 즉 무여열반의 실현이 본래의 무가 되는 길이다.